이 시대 정의의 심판자 이신의 도시를 꿈꾸던 시장과 사이비 교주의 추락. 2.1 신의 도시, 욕망의 서막, H구역의 비극과 두 거학의 계약. 당신의 도시가 신의 축복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이들의 눈물과 뼈 위에서 세워지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그 도시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A구역. 이곳의 집안은 이미 수백 명의 삶이 파묻힌 탐욕의 진흙탕이었습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연료를 먹고 팽창하지만 그 화려한 개발의 그림자 아래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원주민들입니다. 서울 외곽의 가파른 고지대에 위치한 A구역. 이곳은 수십 년간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삶의 터전을 일궈온 곳이었지만 그들의 소박한 삶 위에 S도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욕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M시장은 이 땅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신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들을 현혹했고, 그 화려한 조감도 뒤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은 수십만 신도를 거느린 비종단의 K교주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악마와도 같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M시장은 이 재개발의 막대한 이권과 인허가권을 K교주에게 넘겨주고, K교주는 그 대가로 M시장의 불법 정치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도맡았습니다. 이 추악한 커넥션은 A구역의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죽음으로 내모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 재개발 계획의 기원이 M시장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A구역 땅은 5년 전 K교주가 자신의 종단 세력 확장을 위해 M시장에게 압력을 넣어 불법으로 시유지 편입 과정에서부터 손을 썼던 곳이었습니다. M시장은 초기에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반대했지만 K교주가 쥐고 있는 M시장의 치명적인 사생활 약점 때문에 결국 굴복하고 재개발 명분까지 씌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계획 단계부터 시민을 위한 신의 도시가 아닌 악마의 성전을 짓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셈입니다. M시장과 K교주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거래를 훨씬 넘어선 더 깊고 어두운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팀의 조사에 따르면 K교주는 M시장이 변두리 구청장 시절부터 그의 숨겨진 스폰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교주를 이용해 재개발 이권을 챙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K교주는 종교적 신념이라는 무서운 명분으로 M시장의 모든 권력 행사를 감시하고 통제해왔습니다. M시장은 자신이 이 거학을 이끄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K교주가 쥐고 있는 과거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15년 동안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탐욕을 공유하는 동업자가 아니라 공포와 지배욕으로 얽힌 주종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원주민들이 쫓겨난 자리에 들어설 K교주의 성전 지하에 M시장에게 받은 이권 외에 또 다른 불법 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양의 해외 도굴 골동품과 예술품을 밀수하여 현금화하는 비밀 수장고이자 금고였습니다. 이 성전은 종교시설의 탈을 쓴 국제적인 범죄 자금 세탁의 본거지가 될 계획이었으며 M시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팀이 사건에 깊숙이 뛰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2.2 악마의 계약서. 10년 전 봉인된 비자금의 덫. IT 포렌식 전문가인 정하늘과 법학 연구자인 박서인은 A구역 재개발 뒤에 숨겨진 M시장과 K교주의 치명적인 덫을 밝혀내기 위해 10년 전 L 사건의 디지털 기록과 법률적 공소시효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전직 사회부 기자 출신 인윤기범은 이 계약의 뿌리가 M시장이 정치 신인이었던 10년 전 선거 비자금 관리자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파멸 직전에 몰렸던 L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팀원들에게 말하며, 당시 K교주는 피수사기관의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해주고, 이들의 관계는 탐욕을 공유하는 동업자가 아니라 공포와 지배욕으로 얽힌 주종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비자금 수백억 원을 비종단 건축 헌금으로 세탁해 주었으니 전직 형사 출신인 박태주는 이것이 바로 시장의 목에 걸린 악마의 쇠사슬이랍니다. 하지만 이 악마의 쇠사슬은 단순히 비자금 세탁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윤기범이 극비 출처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K교주가 M시장에게 요구한 진짜 대가는 재개발 이권보다 충격적인 것은 K교주가 L사건 은폐를 도와준 직후 M시장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 M시장의 타살 지시를 암시하는 과거의 메시지 기록은 물론 그가 재개발 과정에서 저지른 치명적인 사생활 비리까지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M시장을 영원히 통제하는 최후의 보험 증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하늘에 추적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겉보기에는 신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었던 K교주의 비자금 조성 실체가 노후 자금을 보유한 비종단의 신도 노년층에게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사기성 특별 헌금을 강요하여 갈취한 자금이며 K교주가 노인들의 평생 노후 자금을 빨아들여 M시장의 비자금으로 돌리고 M시장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사 겸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인 정유진은 두 거악은 서민들의 고통 위에서 권력을 탐하는 잔인한 포식자들이라고 말하고 전직 형사 출신인 박태주는 이제 이들이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닌 조직적 착취행위의 공범이라 합니다. 팀원들이 이 모든 사실에 몰입해 있을 때 정하늘의 반려견 루나가 갑자기 낯선 진동에 예민하게 짖기 시작했고 그 긴장감 속에 법학 연구자인 박서희가 정하늘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보고 커다란 충격에 빠집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놀라웠는데 M시장이 A구역 땅을 불법 매입한 차명신탁계좌의 명의자가 그의 친척이 아닌 10여 년간 충성스럽게 근무해온 비서실장 D여사로 M시장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으나 재개발 이권이 본격화되자 자신이 토사구팽 당할 것을 직감하고 만약을 대비해 M시장과의 통화 녹취 파일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2.3 철거의 지옥도 폭력, 배신, 그리고 숨겨진 광물. M시장과 K교주 측의 숨겨진 희귀 광물 선점을 위한 탐욕이 낳은 결과로 A구역 강제 철거 조사를 위해 팀은 비서실장 D여사에게 협력을 제안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구역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 철거는 M시장의 묵인과 K교주의 자금 지원 아래 악명 높은 지 용역 깡패들에 의해 새벽 어둠을 틈타 들이닥친 지 용역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쇠파이프와 망치로 무자비하게 부수었고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거대 시스템과 결탁한 그들의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네트워크 담당인 양순애는 이 끔찍했던 사건을 조사하며 정치권과 종교, 폭력이 결탁한 거대 시스템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양순애가 수집한 현장 정보와 윤기범의 분석이 결합되면서 핵심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용역 깡패들을 지휘하던 대장의 정체는 단순한 폭력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M시장이 시의원 시절의 지인이었으며 M시장은 자신의 과거 범죄를 알고 있는 이 측근을 철거 용역 회사인 C회사의 대표로 앉혀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치권과 범죄 조직을 잇는 공식적인 그림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정하늘의 긴급자료 분석 결과 팀원들은 이토록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강제 철거가 단순한 재개발 이권 때문이 아니라 땅 밑에 숨겨진 더 거대한 비밀은 K교주 측이 철거 예정지 A구역 지하에서 수십 년 만에 발견된 희귀 광물의 존재를 은밀히 파악했고 이 광물을 선점하여 해외로 밀반출하기 위해 M시장에게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주민을 내쫓으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광물은 S도시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난 거액으로 K교주의 탐욕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한편 양순애는 현장 조사 중 폭력에 의해 심하게 다쳐 쓰러져 있는 이 씨의 아들과 충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기 직전에 이 씨 노모를 발견했습니다. 노모는 간신히 의식을 부여잡고 양순애 여사의 손에 찢어진 헝겊 조각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정유진의 분석 결과 이 씨가 철거 당일 현장에 나타난 K교주가 용역들에게
직접 폭력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최후의 저항으로 그의 옷자락을 뜯어낸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헝겊 조각은 K 교주가 폭력 현장에 있었다는 물리적인 핵심 증거물로서 팀의 작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2.4 정의실현팀의 소집 비리와 법망의 촘촘한 분석. 이 사건은 단순한 이권 다툼을 넘어선 정치, 종교, 폭력이 결탁한 거대 시스템의 부조리였기에 시니어 탐정 김민주는 정의 실현팀 전원 긴급 소집을 결정하고 이 거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법의 힘, 여론의 힘, 그리고 심리의 힘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서희의 세밀한 분석 결과 M 시장의 비리는 단순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설계하고 악용하여 합법처럼 포장한 제도적 비리임이 밝혀졌습니다. M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시의원과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의회 내부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심지어 특정 법조문을 만들어 재개발 과정을 옹호하는 판례까지 미리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서희의 분석 결과 M 시장이 재개발 관련 법을 설계할 때 K 교주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교묘하게 삽입해 두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M 시장이 처음부터 K 교주를 이용할 희생양 카드로 구상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독소 조항이야말로 M 시장과 K 교주 사이의 불신을 극대화하고 이들의 연합을 와해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심리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김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윤기범은 M 시장이 과거 시장 출마 토론회에서 불거진 가족 명의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고자 언론을 매수했던 구체적인 흔적과 증거를 법적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파헤쳐 여론 폭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언론 매수 흔적은 M 시장이 공직 생활 내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여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윤기범은 이 자료를 K 교주와의 커넥션 폭로 시점에 맞춰 터뜨려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닌 언론 자유 침해 및 사법 방해라는 더 큰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M 시장의 법적 방어 전략을 무력화하고 팀의 조사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었습니다. 이 여론 폭로의 타이밍은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하여 M 시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팀은 확신했습니다. 한편 정유진은 K 교주의 과거 설교 영상 및 인터뷰 분석을 통해 그가 종교적 광신을 연기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 외에 두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심층적인 약점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K 교주에게 패소 공포증과 어둠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어린 시절 강압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신앙심을 강요당하며 좁고 빛이 차단된 지하실에 반복적으로 감금당했던 학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유진에 의해 분석 결과 M 시장이 이 약점을 알고 K 교주와의 비밀 회동 장소를 항상 좁고 빛이 차단된 밀실로 정했으며, 이는 M 시장이 교주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임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K 교주의 극단적인 애착 결핍이었는데, 정유진은 K 교주가 수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비정상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 그 대상은 M 시장이 아닌 K 교주가 자신의 비종단 내에서 가장 신봉하는 I 신도였습니다. 정유진의 분석에 따르면 K 교주는 I 신도를 잃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I 신도가 K 교주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교주의 심리적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어 I 신도를 역이용할 새로운 심리전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바로 이때 정하늘의 조사에 의해 I 신도가 최근 M 시장 측으로 추정되는 해외 익명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은밀히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M 시장이 K 교주보다 한 발 앞서 I 신도를 매수하여 교주의 심리적 기반을 제거하려는 선제적인 이관계를 이미 실행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유진은 이처럼 상황이 M 시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음을 파악했지만, 오히려 I 신도가 M 시장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면 팀의 조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심리전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하늘과 박태주는
양순애가 확보한 K교주의 헝겊 조각을 분석팀의 모든 법적, 심리적 공격의 물리적 연결고리로 통합했습니다. 정하늘은 헝겊 조각의 섬유 재질과 K교주의 의복 구매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교차 확인하여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던 중 헝겊 조각에 묻어있던 미세한 특수 금속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박태준은 이 가루가 희귀 광물의 채취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K교주가 폭력 현장뿐 아니라 희귀 광물 밀반출 현장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물증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김민주는 이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M시장과 K교주의 연합을 무너뜨리고 광물 밀반출을 비롯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합동작전의 실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5 내부 침투 성전지하 밀실의 난잡한 비밀. 이번 작전의 핵심은 내부 침투였으며 거악의 실체를 잡기 위해 팀은 핵심 인물인 K교주와 M시장에게 각각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박태준은 종교에 깊이 심취한 광신도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비종단 내부에 잠입했습니다. 잠입 초기 윤기범은 신도들의 헌금과 봉사, 새벽 기도 등 K교주의 눈에 띌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고된 종단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K교주의 최측근 신뢰를 얻어 성전 깊숙한 곳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단 내부의 질서와 권력 구조를 면밀히 관찰하여 K교주에게 접근하는 비밀 통로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윤기범은 재개발 이권을 노리는 C회사의 간부로 위장하여 M시장 측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이 회사를 매개로 M시장의 사업적, 정치적 비리 연결고리를 직접 캐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산된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거침없는 투자 제안을 통해 M시장의 돈줄 주변 인물들의 경계를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윤기범이 비종단에 잠입한 지 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종단의 중견 간부인 제이에게 얼굴을 알아차려지는 가장 위급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이는 과거 윤기범이 신문사에서 K교주의 비리 고발 기사 시리즈를 썼을 때 직접 윤기범을 찾아가 협박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윤기범의 위장 잠입 작전 전체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윤기범은 순간적으로 뛰어난 재치를 발휘하여 과거 K교주에 대한 기사를 쓰고 벌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광신적이고 격렬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는 듯한 몸짓과 절규에 가까운 회개, 서원을 통해 제2의 의심을 간신히 피하여 오히려 상황은 윤기범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제2는 윤기범을 회개하고 돌아온 신도라고 생각하며 종단의 극적인 홍보도구로 판단하여 K교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예상 밖의 전개는 팀의 초기 작전 계획보다 K교주에게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장용석은 C회사 간부로 위장하여 종교인과 재계 인사가 모인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만찬은 겉으로는 경건한 사교 모임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M시장과 재계 거물들이 참석하는 난잡한 성접대와 거액의 비자금 세탁 파티였습니다. K교주의 설교는 모두 위장이었고 이 만찬의 목적은 돈과 권력을 거래하고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음습한 사교장이었습니다. 박태준은 만찬 테이블 아래에 초소형 도청 장치와 녹화 장비를 설치하는데 성공하며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직후 K교주가 이 모든 난잡한 장면을 자신만의 비밀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K교주가 종교를 방패 삼아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의 약점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팀의 작전 목표를 비리 폭로에서 협박 데이터베이스 확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기범은 비종단 내부를 조사하던 중 성전 지하의 밀실로 통하는 비밀 통로의 존재와 그 비밀번호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이 통로가 K교주의 생일 축가를 특정 형식으로 입력해야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는 K교주가 가장 신뢰하는 아이 신도조차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윤기범은
이 밀실에는 K 교주가 M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범들의 약점을 녹화한 테이프와 증거들을 보관하는 악마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M 시장과 K 교주의 연합을 영구히 파괴하고 모든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팀은 이제 이 비밀번호를 해독하고 지하 밀실을 침투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2.6 검은 돈이 거미줄 유령회사와 조세피난처를 쫓다. 조사 결과 M 시장과 K 교주의 10년 묵은 커넥션은 단순히 재개발, 이권을 주고받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들의 비리는 수많은 유령회사와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치는 거대한 검은 돈의 거미줄을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거미줄은 단순히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까지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M 시장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몰려 있을 때 K 교주는 자신의 막대한 비종단 자금을 이용하여 C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A구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M 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매입 자금은 수많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인 이를 이용해 돈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작업에는 최소 5개국 이상의 복잡한 조세 피난처가 관여되어 있었으며 정하늘은 이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 불법 매입의 과정에서 팀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A구역의 땅은 원래 개인 F의 소유였는데 F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철거와 재개발에 저항했던 유일한 원주민으로, 재개발 시행 직전에 실종 처리된 기록을 윤기범, 양순애, 정하늘의 합동조사로 발견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M 시장과 K 교주가 F의 실종을 단순한 가출이나 이탈로 조작하고 그의 땅을 강제 매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준의 강력한 추정 분석에 따르면 F는 단순한 실종이 아닌 M 시장과 K 교주가 재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공모한 살인 유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비리가 단순히 경제적 이권을 넘어 극악무도한 인명살상으로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K 교주가 재개발 후 들어설 성전을 통해 막대한 헌금을 끌어모을 계획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종단 운영이나 선교 활동이 아니라 정하늘의 집요한 금융 추적 결과 K 교주가 조성하려던 헌금은 M 시장의 차명 신탁계좌가 아닌 K 교주가 해외에 은밀히 설립한 지 해외미술재단의 자금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자금을 세탁하여 북유럽의 특정 무기상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액의 국제범죄 자금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즉, K 교주는 M 시장과의 계약을 통해 방산 비리와 연계된 거액의 국제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민주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의 스케일이 단순한 국내 정치 비리에서 국제적인 무기 거래 및 자금 세탁 범죄로 확대되었음을 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2.7 정적의 역습, 숨겨진 제보자와 정치적 암투. 정의 실현팀이 M 시장과 K 교주의 검은 돈 거래와 살인 유기 정황을 파헤치고 있을 때 팀 외부에서 사건의 흐름을 뒤흔들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보의 등장은 정의 실현팀의 복잡한 지하 침투 작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박서희가 운영하는 탐정사무소로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는데 소포 안에는 M 시장과 K 교주의 비리 내용이 담긴 극비 문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M 시장이 10여 년간 쌓아올린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김민준과 팀원들은 이 뜻밖의 제보를 분석하며 정치권 내부의 암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하늘의 추적 결과 소포를 보낸 주소는 M 시장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인 L 의원 측과 가까운 외곽 지역의 임시 사무실로 밝혀졌습니다. L 의원은 현재 차기 시장직을 노리고 있는 거물급 인물로 M 시장을 제거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은밀하게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L 의원이 확보한 이 문건은 원래 그들의 정치 공작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밀병기였습니다.
이 문건은 L 의원 측에서 M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문건을 분석하던 중 M 시장이 K 교주를 통한 국제 범죄 연루 가능성이 너무 커지자 L 의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의 실현팀에 공을 넘기려 했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L 의원 측의 제보로 팀은 M 시장의 비리 증거를 매우 빠르고 쉽게 확보하여 수개월의 노력을 단숨에 압축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이는 L 의원 측의 정치적 암투에 이용될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L 의원 자신은 익명 뒤에 숨어 정의 실현팀을 앞세워 M 시장을 공격하게 하고 M 시장이 몰락하면 L 의원은 정의를 구현한 정치인 이미지로 시장직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김민주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이 상황을 팀의 최대 기회로 삼기로 결정하여 M 시장과 L 의원 사이의 암투를 역이용하는 동시에 정유진 박사가 준비해온 내부 분열 심리전을 이 정치적 혼란 속에 터뜨릴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정의 실현팀은 L 의원이라는 새로운 정치 권력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의 실현팀의 중립적 가치를 지키며 M 시장, K 교주, 그리고 L 의원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욕망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2.8 언론 공방전 폭로와 범죄인들의 역공. 김민준 팀장의 전략에 따라 심리학 박사 정유진은 먼저 M 시장과 K 교주의 약한 고리를 끊는 심리작전으로 L 의원 측에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기 직전 두 거학의 내분을 유도하여 그들이 서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정의 실현팀은 정유진의 정교한 심리전으로 이미 M 시장과 K 교주의 신뢰가 바닥났음을 확인하고 L 의원과의 위험한 공조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을 찾았습니다. 김민주는 팀원들에게 이제 덫은 놓아졌다. L 의원이 쏘아 올릴 공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려보내자라며 작전 개시를 알렸습니다. 김민주는 L 의원이 M 시장의 비리 문건을 팀에게 제공한 행위를 L 의원이 정의 실현팀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한 정치적 공격으로 여겨 L 의원의 순수한 협력자가 아닌 정치적 의도를 역이용하여 M 시장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L 의원에게 경고를 보내는 전략으로 변경했습니다. 김민준의 지휘 아래 팀은 먼저 L 의원에게 M 시장의 비리 증거 중 일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언론에 노출할 타이밍을 제공하여 L 의원이 공개적인 공격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L 의원이 먼저 공격을 시작해야 정의 실현팀은 이후 L 의원을 견제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L 의원의 공격으로 M 시장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때 정의 실현팀은 L 의원이 모르는 M 시장의 살인 유기 정황 증거와 K 교주와의 검은 돈 거래 기록을 제3의 언론 매체를 통해 추가로 터뜨렸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정치 비리를 넘어 흉악 범죄 영역으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정의 실현팀은 공격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 M 시장은 순식간에 살인 용의자이자 부패의 상징으로 몰리며 정치 생명이 붕괴되는 것 같았지만 두 거학의 몰락 과정은 예측대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K 교주는 M 시장의 몰락의 기미가 보이자 곧바로 생존을 위한 역공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M 시장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M 시장이 자신에게 청부 암살을 지시했던 사실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K 교주는 기자회견에서 눈물과 격분을 오가는 연기를 펼치며 M 시장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국제자금 세탁건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M 시장에게 있다는 거짓말로 자신을 따르는 종단 신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 폭로로 M 시장은 더욱 궁지에 몰렸지만 K 교주 역시 자신의 치부를 일부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L 의원의 배신이었습니다. M 시장이 무너지자 L 의원은 정의 실현팀과의 공조 사실을 부인하고 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L 의원 측은 정의 실현팀이 증거를 조작하여 L 의원 측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역정보를 흘리며 팀의 활동이 불법적인 사찰과 해킹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L 의원은 정의 실현팀 전체를 불법 사조직으로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이 정치적 역공은 정의 실현팀의 대외적인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김민준과 팀원들을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만드는 최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정의 실현팀은 이제 M 시장과 K 교주의 잔존 세력뿐 아니라 자신들을 이용하려 했던 L 의원의 정치적 역공에 맞서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L 의원의 의도까지 폭로하기 위해서는 피신도를 통해 확보한 지하 밀실의 증거물을 공개하는 최후의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2.9 밀실 회합 파탄의 순간과 정의의 심판, 언론 공방전으로 M 시장과 K 교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L 의원까지 정치적 역공을 가해오는 최대 위기 속에서 김민준 팀장은 최종 행동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피신도가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M 시장과 K 교주의 최후 밀실 회합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여 증거 수집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 지호텔로 예정되었던 회합 장소는 K 교주가 자신의 경호팀을 피해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종단의 비밀 성전 지하 납골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민준, 박태준, 그리고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진 장용석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납골당에 침투했습니다. 정하늘은 외부에서 납골당의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침투팀이 설치한 초소형 녹화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숨막히는 지원을 했습니다. 잠입이 성공한 직후 김민준은 한풍구 너머로 M 시장과 K 교주가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M 시장은 A 구역 불법 매입에 대한 법적 책임 전가를, K 교주는 국제 자금 세탁 과정에서의 비자금 독식 문제를 두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상황이 격화되자 K 교주는 사과의 화해 의미로 M 시장에게 와한을 권했지만 M 시장은 자신을 암살하려 독이 든 와인잔임을 알아채고 와인잔을 깨뜨리며 목숨을 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태준은 와인에 청산가리가 섞여 있음을 간파하고 장용석에게 비상신호를 보냈고 장용석은 즉시 외부 경호 인력의 동향을 파악하며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김민준은 이 파탄의 순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살인 책임, 비자금의 최종 규모, 그리고 살해 유기된 A구역 소유주 피해자 FC의 존재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자백을 쏟아내는 장면을 생생하게 녹화했습니다. 이 녹화 영상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인간성의 파탄을 고발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정의 실현팀은 지체 없이 녹화 영상을 즉각 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영상 공개 직후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M 시장의 살인 모의, K 교주의 국제 자금 세탁 및 조직적 범죄 행위가 언론에 드러나자 국민들은 끓어오르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M 시장에게 유리했던 L 의원 측의 정치적 역공으로 거대한 진실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적 암투의 모든 그림자가 진실의 빛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론은 즉각적인 법적 심판을 요구했고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정치적 눈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조수사로 확보한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M 시장과 K 교주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민적 지탄 속에 두 범죄인은 끝내 법의 심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정치적 권력, 종교적 세력, 재정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다시는 사회에 재생할 수 없는 파탄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10 치유와 복귀 정의의 완성. M 시장과 K 교주가 법의 심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모든 기반이 파탄난 후 정의 실현팀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김민준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A구역의 피해 주민들과 살해 유기된 FC의 가족들을 만나니 이들은 수년간의 공포와 상실감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 실현팀은 법률 전문가, 심리학 박사 정유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단을 조직했습니다. 정유진은 피해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박태준과 양순의 여사는 사건의 전말과 범죄인들의 처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들이 느꼈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M 시장과 K 교주의 불법 재산과 비종단의 은닉 자금이 국가에 환수된 일부 자금을 정의 실현팀은 A구역의 환경, 정화 작업과 피해자 보상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보상이 확정되는 날, 피해 가족과 주민 대표는 정의 실현팀 앞에 섰습니다. 대표는 수년간 겪었던 고통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정의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팀에 대한 감사함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고 자신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정의 실현팀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공정하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마지막으로 A구역 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정의는 팀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와 협력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정의 실현팀과 선의의 시민들의 도움 덕분으로 얼굴에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정의 실현팀의 싸움은 단순한 응징을 넘어 인간적인 치유와 회복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대 정의의 심판자 팀은 또다시 거악의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은 잔혹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명문고 우등생들의 단톡방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기관,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한 허구임을 명확히 밝힙니다.